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국내 증시는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유럽의 재정위기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긴축 우려 리스크까지 안고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1895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가까스로 강보합권 유지해주면서 494포인트에 마감이 됐죠. 이런 오늘장의 분석은요, 전문가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요, 오늘부터 4주 동안 월요일 함께 하실 분인데요. 검투사라는 필명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이면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오늘장의 분석부터 하면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출발은 모두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하락 전환한 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강보합권 유지를 했습니다. 연기금도 돌아섰고요. 그리고 부담 요인도 한두 가지가 아닌 오늘장이었는데요. 정리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11월 달 들어서는요. 예. 옵션 만기 이후부터 시장 자체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은 뭐 그다지 매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매도 물량들이 크게 뭐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 없이 전반적으로 장중에 1% 가까이 빠지는 그런 흐름들도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에 비해서 시장 자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1차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원인 제공은 뭐 유럽발 악재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 상태를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은 꾸준히 현물 매도를 통해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13시 이후부터 기관의 매수가 매도 전향하면서 선물까지 움직이면서 주가 자체가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나왔고, 장 막판에 다시 기관의 매도 물량들이 매수 전환되면서 다시 올라오는, 그래서 전반적인 그 유동성 크기로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들이 많긴 했지만 기관들의 작은 규모지만 그 매도 전환이 시장을 좌우했다. 오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들을 또 살펴보면은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브라질 고속철도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4월 달로 연기되면서 철도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들이 발생이 되었고요. 경북 안동에 또 돼지 콜레라가 또 발생이 되면서 콜레라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여기에 덩달아서 신종플루 관련주들도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장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은요, 오늘 11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지 전망과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예, 전반적으로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상당히 우리 코스피가 가지고 있는 기본 펀더멘탈보다는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자체를 하는 것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힘듭니다. 매수를 하면서 바로 손실이 발생되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되고 있고, 전문가들조차도 투자해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매매보다는 좀 관망하면서 시장 자체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이런 말들이 좀 무책임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내가 단기 투자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개별 종목들, 대형주, 중형주, 뭐 우량주들이 있겠지만은 각 개별 종목들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만 단타로서 다음날을 넘기지 말고 한번 공략해보는 그런 전략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투사님의 대응 전략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의 투자 비법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면우의 기승전결 모멘텀 투자가 함께합니다. 시황, 업황, 종목의 3박자 투자 원칙, 소량의 비중으로 단기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생존을 위한 모멘텀 투자 비법, 이면우의 기승전결 모멘텀 투자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임현우의 기승전결 모멘텀 투자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줄 수 있는데요. 저희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는데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을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임현우의 기승전결 모멘텀 투자 본격적인 강의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승전결 모멘텀 투자 이렇게 제목만 들어서는 오늘 투자 방법을 조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소개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주제부터 들어볼까요? 예, 앞으로 제가 이제 4주 동안 매주 월요일 지금 이 시간에 강의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강의로서 그 왜 주식 투자를 해야만 투자를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손실 보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과 실패 사례들을 오늘 살펴본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갔을 때 실패하지 않고 투자하는 그 기법들을 하나하나씩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는요, 이 주제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저뿐만 아니라요,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수익보다는 손실이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선물증권거래소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하락장 속에서의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기관 투자자들의 수십 배에 달한다고 그런 수배 이상 높다는 결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손실이 많은 것인지 오늘 강의 내용에서 그 원인도 알아볼 수 있겠고, 그리고 해결 방법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서울경제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는 적어도 증권방송을 한 번쯤은 듣고 계시고, 그리고 매매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는 전제하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증권방송을 듣게 되면 저 같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상당히 많이 차트를 켜놓고 기법과 관련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확률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기법 강의를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 80% 이상이 차트를 가지고 방송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기법 강의 자체가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수하고 매도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법 강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가르쳐준 것을 가지고 배운다면 당연히 80%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과연 그 결과가 80%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의문점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50% 이상의 수익도 내지 못하고 20%조차도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이 없다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 원인과 사례들을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서 무엇이 있는가를 좀 살펴볼 경우에 그 단기 투자로 인한 실패 사례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종목들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무작정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없는 단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호가창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움직이는 외부적인 변수들, 지금처럼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유럽발 재정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단기 매매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겁니다. 적어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대별 변동성과 위험도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하는 데 있어서 09시 시점대와 그리고 15시 시점대에서 위험도와 변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단기 투자,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자 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09시 시초가 시간대와 15시 마감하는 종가 시간대를 공략을 해야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원칙 없이 투자할 경우에는 100%
손실을 본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 매매로 인한 그런 실패 사례들인데요. 이 정보 매매라는 것은 뭐 지인분들이 지금 이 종목들이 M&A가 있다. 아니면 무상증자가 내가 아는 기업의 이사님이 무상증자를 한다더라. 아니면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들을 잡아서 이 기업을 위해서 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고속철도와 관련 것들이 있겠고 경북 안동에서 발생됐던 그 돼지 콜레라와 같은 그런 모멘텀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인데 이 정보 매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한진중공업의 지난주 금요일 차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09시 22분에 검투사한테 이런 쪽지가 왔습니다. 한진중공업의 그 기업에서 기관 애널리스트를 모두 다 필리핀으로 초청을 해서 이 필리핀에서 한진중공업이 얼마나 잘 나가는 회사인지를 보여주겠다. IR을 하겠다. 따라서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대부분 필리핀의 한진중공업에 가 있다. 라는 쪽지를 09시 22분에 받았고 그리고 09시 46분, 20분이 지난 시점대에서 받았고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 또 받았습니다. 자, 이 정보를 제공했던 투자자들은 물론 저희 지인이긴 하지만은 정보의 최상위 계층에 있는 그런 투자자들입니다. 이것을 다 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매수를 하는데 과연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정보의 최상위 계층에 있는 투자자들조차도 20분, 3시간 이상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했을 경우에 최상위 계층과 싸움을 붙었을 경우 이길 수 있겠는가? 저는 단연코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보 매매로 인한 투자는 실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이고 그리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어느 기업이 좋다더라라는 식의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주위에 물어볼 사람들이 없다면 최소한도로 증권사 지점이라도 좀 찾아가셔서 그 내용들을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 테니까 이거 실패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례를 한번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사례는 바로 무지로 인한 실패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차트를 통해서 가장 쉽게 보도록 차트가 없네요. 자, 무지로 인한 실패. 알지 못한다. 가령 테라리소스라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뭐 이 회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 테라리소스가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4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400% 이상 급등했을 때 이 주가 급등 사유가 뭐냐면은 어디에 자원을 개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거기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듣고 들어가서 고점대에서 매수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오류를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그 정보 매매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보 매매로 인한 실패. 그리고 두 번째는 적어도 기술적 분석만 차트만 좀 볼 줄 알았다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데에서 고점대 거래량들이 많이 터지는 고점대에서 사지는 않으셨을 거다. 기술적 분석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거고 자, 세 번째 적어도 이 테라리소스의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혹은 부채비율, 유동비율 정도로만 조금만 HTS에 있는 걸 확인을 했다라면 왜 400%가 급등할 수 없는 이유에서 급등했는지 그래서 접근하는 것이 좀 두려우셨을 건데 이것을 매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몰라서 실패하는 총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그런 매매가 발생이 됐었죠. 그래서 무지로 인한 실패는 절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주식을 하고자 한다면 뭐 두부 한모 두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작게는 몇백만 원, 크게는 몇십억까지 들어가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적어도 매매를 하기 전에 급하시더라도 책은 적어도 몇 권 정도는 좀 보시고, 기술적 분석과 관련된 책들은 뭐 하루 이틀만 보시면 적어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는 투자가 되니까 그 정도는 좀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손절 원칙인데요. 이 손절을 못해서 실패하는 투자자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면은 전문가들이 적어도 손절할 수 있는 손절 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손절 라인이 깨지고 더 빠지는 시점대가 뭐 마이너스 5% 이상이 발생이 됐다. 이 5%가 아까워서, 5%가 아까워가지고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는데도 손절을 못하는. 결과적으로 들고 있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의 손실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매수가가 이 지점이라면 이 마이너스 50%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50%의 100%의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손절 원칙은 5%에서 딱 끊어버리면 얼마든지 그 5%는 다른 종목들로 메꿔질 수 있는데, 이 손절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아예 주식 투자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특히 요즘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주가 하락폭 자체가 크게 등락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손절 원칙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철저하게, 더욱더 철저하게 들어가서 매수 시점에서 수익이 안 난다. 그럼 바로 손절하시고, 그리고 관망하시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무분별한 종목 추천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저도 전문가긴 하지만은 저도 반성해야 될 점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머릿속에 각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온라인 방송도 있고 다양한 케이블 방송도 있고 증권 방송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상당히 무궁무진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종목들이 오고 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들이 종목들을 무분별하게 추천을 해서 그 종목들만 전문가가 추천했다라고 해서 맹신을 하면서 종목들을 매수했을 때의 그 결과들, 그거는 정말 참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따라서 이 전문가들의 말을 저도 전문가긴 하지만 100% 맹신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방법이니까 정말 깨끗하고 정말 참신하게 정말 소신껏 하는 전문가들을 믿고 선별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원인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개인 투자자들이 왜 손실을 보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네. 이렇게 원인과 실패 사례들을 파헤쳐 봤으니까 기승전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실패 사례들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투자 스타일을 모두 리셋 100%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들, 선정하는 방법들, 그리고 저 검투사가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시청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 고객들이 가장 오류들이 발생하는 부분 중에 뭐냐면은, 적어도 전문가인데 전문가의 방송을 들으면 내가 돈을 주고 들었을 경우에 수익이 나야 된다. 따라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워렌 버핏도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 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투자자분들이 더 하세요. 가치 투자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빨리빨리 문화 자체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투자 수익을 어느 정도 수익을 만족시켜주면서, 그리고 단기 투자를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그런 투자 기법들을 다음 주 월요일에 저 검투사가 들고 올 테니까요. 그 기법 배우고, 그리고 종목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매도 타이밍 잡는 방법까지 기승전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습관을 바꾸면 수익도 바뀌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그 사례에 대해서 요목조목 따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검투사님의 관심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예. 뭐 가지고 온 관심 종목은 일단은 제가 네. 지금 준비한 게 예. 하도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가져온 종목은 바로 네페스라는 종목입니다. 예. 네. 이 네페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네페스가 최근 들어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좀 빠졌었습니다. 이 주가 하락의 원인들을 좀 살펴보게 될 경우에는요.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주식들이 발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한 가치가 발행수가 늘어나면서 희석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고요. 두 번째, 업황 자체가 네페스가 하고 있는 그 업황 자체가 리포터들을 통해서 좋지 않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네페스가 많이 빠졌었죠. 자, 그래서 이런 악재들을 딛고 지금 주가 자체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시황 자체가 좋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차트를 통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자, 네페스 제가 이 기능이 오늘 처음 출연이다 보니까 조금 숙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페스 어디 갔냐? 자, 예. 네페스 나왔습니다. 네페스가 자, 네, 엔터 검투사님의 관심 종목 네페스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페스 예. 자, 차트가 어이고 네. 안 나오네요. 자, 그럼 차트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네. 제가 그냥 바로 글을 쓰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페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매출액에 1,861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17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59억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3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못해요.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좋을지 조금 더 나쁘거나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3, 4분기 실적들은 좀 이상한 투자자들한테 좋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네페스를 지금 매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종목을 드릴 테니까 지금 시황 자체도 좋지 않기 때문에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시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는 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네페스를 추천해드렸으니까 이 점 제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네. 이 회사의 가장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조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이다 보니까 같은 부품주들이 LG 디스플레이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자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부품주들도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고 따라서 네페스도 지금까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주가 하락 사유가 있었지만 이제 시황만 안정이 된다면 주가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스마트폰도 보급이 되고 그리고 태블릿 PC도 이제 서서히 보급이 되는데요.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보급이 되면서 기존 TV에만 들어갔던 부품들이 이쪽으로도 더욱더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더욱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장을 계속해서 준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캐파 자체가 상당히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들의 원가 경쟁력들이 상당히 뛰어나게 높아졌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제 국내 그 그 시장 자체를 독점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펌핑 기술을 통해서 이 펌핑 매출 자체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당히 이 네페스를 추천한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악재들이 다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시황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관심권에 누셔서 매수하시되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매수를 하실 때도 물량 자체를 한 방에 들어가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만 그래도 더 빠진다면 조금 천병을 보낸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비중의 10%에서 20% 정도로만 좀 들어가서 매수를 해보고 조금 더 빠지면 나머지 들어가고자 하는 비중들을 더 반등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검투사님의 관심 종목인 네페스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신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일장을 위한 최상의 선택. 서울경제TV 오후 생방송이 더 새롭고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스탠투자클럽 시즌2 고수의 숨겨둔 비법을 공개한다. 백전무패 고수의 관심 종목, 돈 버는 지름길, 성공 투자의 비밀, 핵심 전략만 쏙쏙, 더 많은 종목을 더 빠르게, 60조 스피드 종목 상담. 국내외 주요 뉴스와 시장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재테크 전략까지 알아보는 센 경제 현장. 매일매일 새롭고 명쾌한 고수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검투사님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강의 내용 모두 들어봤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 네페스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살펴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텐데요. 다시 한 번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이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요. 지금도 늦지가 않았는데요. 매수하신 종목명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 꼼꼼하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을 적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요. 저희에게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은요.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 1575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을 37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25% 갖고 계신데요. 네, 좋은 해답을 기다릴게요. 수고하십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잠시 한 번 더 전하는 말씀 듣고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내일장을 위한 최상의 선택. 서울경제TV 오후 생방송이 더 새롭고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스탠투자클럽 시즌2 고수의 숨겨둔 비법을 공개한다. 백전무패 고수의 관심 종목, 돈 버는 지름길, 성공 투자의 비밀, 핵심 전략만 쏙쏙, 더 많은 종목을 더 빠르게, 60조 스피드 종목 상담. 국내외 주요 뉴스와 시장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재테크 전략까지 알아보는 센 경제 현장. 매일매일 새롭고 명쾌한 고수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세단, 쿠,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그린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내 일상을 위한 최상의 선택. 서울경제TV 오후 생방송이 더 새롭고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센투자클럽 시즌2. 고수의 숨겨둔 비법을 공개한다. 백전무패 고수의 관심 종목. 돈 버는 지름길. 성공 투자의 비밀. 핵심 전략만 쏙쏙. 더 많은 종목을 더 빠르게. 60조 스피드 종목 상담. 국내외 주요 뉴스와 시장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재테크 전략까지 알아보는 센 경제 현장. 매일매일 새롭고 명쾌한 고수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세단, 쿠,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그린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네, 오늘 방송에 고르지 못한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지기 전에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죠. 지금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를 모두 꼼꼼하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좀 더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항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요, 저희에게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은요, 현대중공업을 보내주셨는데요. 37만 7천 원을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5%입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종가가요, 36만 5천 원인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보면 좋을지 현대중공업 가장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예. 조선업종들이 중국에 뒤지는, 네.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선 업종들이 이제 중국에 뒤지기 시작했다라는 오늘 기사를 보면서 저도 좀 아침에 좀 씁쓸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현대중공업을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되는 특수 선박 위주의 그런 선박 수주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 캐파로는 중국이 선박 수주가 물량들이 커서 1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실을 살펴봤을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의 수익성은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모든 업종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시황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한번 크게 한번 길게 한번 끌고 가 보신다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또 선박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현대중공업이 선박 업황이 좋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저평가된다라는 부분들은 말도 안 된다. 따라서 상당히 펀더멘탈도 괜찮고 성장성도 있고 새로운 모멘텀도 찾아가는 그런 기업이다. 다만 시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있는데 이 종목 중장기로 편하게 한번 들고 가보시면 문제없이 좋은 수익을 걷어내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중공업을 한번 살펴봤는데 현대중공업 비중이 25%입니다. 예. 그러면 비중은 어떻게 적절한지요? 비중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께서 현차를 전체 가지고 있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현대중공업 상당히 대형주기 때문에 25% 정도라면 어떻게 보면 좀 적을 수도 있고 적당할 수도 있는데요. 투자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대이기 때문에 25%면 좀 적당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중공업을 가장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종목은요, 대우증권입니다. 대우증권을 26,000원에 매수하셨고요. 가지고 계신 비중은 20%인데요. 증권주 중에 이 대우증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대우증권, 동양종금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 개 증권사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점 영업, 브로커리지 사업을 통해서 가장 많은 수익을 얻는 그런 3대 증권사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시황 자체가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내년에 외국계 증권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소들이 예측했던 2,000포인트 돌파가 예상이 된다면 네. 당연히 시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매도를 통해서 증권사의 수익을 안겨주는 수수료가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영업망을 아주 고르게 갖추고 있는 그 대우증권의 수익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다만 네. 대우증권과 같이 증권업종, 특히 금융업종들, 보험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런 은행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시황 자체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 자체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가가 이제 22,800원인데요. 예, 따라서 시황이 좋지 않으면 증권업종들은 당연히 물릴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기술적 분석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현 시점대가 지지를 받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이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길게 보면 들고 가도 되겠지만은 짧게 보면은 시장이 위태위태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최소한 좀 줄이던가 아니면 손절을 하시고 추후에 증권업종들을 잡아 들어가시던가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우증권을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을 9,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 투자를 하셨는데요. 예. 아시아나항공을 살펴볼까요? 예. 네.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빵이 뭔지 아십니까? 예, 글쎄요. 몰빵이 아닐까. 예. 지금 바로 아시아나항공의 우리 투자자분께서 100% 몰빵을 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서 정말 엄청난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시던가 아니면 정말
박살이 나시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라고 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G20, 20 회의가 마쳤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가 양적 경기 자체가 부양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시장에 풀린 돈들을 회수를 하면서 인플레이션들을 막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위안화도 절상이 돼서 중국인들의 화폐 가치가 높아지고 수출 자체가 타격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내수적인 경기 부양에 들어갈 것인데, 중국인들은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겠는가? 위안화의 그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중국인들은 이 돈을 쓰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죠. 마치 10년 전에 일본인들이 앵고 현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왔고 미국의 상징적인 건물들을 샀던 것처럼, 따라서 중국인들은 가까운 한국을 찾아올 수밖에 없겠고, 따라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항공주들,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 상당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다만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면은 아무리 잘 나가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은 빠질 수밖에 없다. 마치 방금 전에 대우증권을 진단을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차트 자체가 상승한 이후에 좀 횡보를 하면서 숨고르기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이 구간대에서 더 아시아나항공이 좀 더 빠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아쉽더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100% 상당히 부담이 된다. 적어도 50% 이상, 60, 70% 정도는 현금 확보를 다시 해주시고, 좀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현금 확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60, 70%를 가지고 현금 확보된 상태에서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갈 때 그 돈을 다시 투입하면은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또 한 가지 좀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00% 투자는 좀 위험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시아항공은 이렇게 투자를 했지만은 다음부터는 몰빵 같은 그런 투자는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항공 상담까지 해봤고요. 이어지는 종목은요,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안철수 연구소를 22,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5%인데요. 안철수 연구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시장도 그렇고 요즘 같은 경우엔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을 하면서 스마트폰도 많이 들고 가고요. 집에 텔레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없는 집이 없는데, 이 텔레비전도 이제 스마트 TV처럼 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그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해서 컴퓨터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다운이 됐던 그런 부분들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백신을 만들어낸 회사인데요. 앞으로 스마트폰도 보급되고 태블릿 PC도 보급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소셜 네트워킹에 의해서 바이러스의 이동 경로가 많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백신에 대한 수요 자체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고, 당연히 그 부분들은 안철수 연구소의 매출로 직결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네임밸류 면에서 가장 선두권에 있는 그 보안 업체이기 때문에 안철수 연구소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은 당연히 안철수 연구소의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성장 모멘텀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지금 매수가가 22,300원을 네.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종가 가격이 얼마죠? 오늘 종가 가격이 17,750원입니다. 예. 지금 손실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예. 발생이 되고 있고, 추세도 많이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고, 어떻게 보면 좀 하루 이틀 정도 좀 빠져야지만 또 뭔가 지지 구간대를 잡아 나갈 수 있는, 이동평균선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캔들이 이동평균선 하단부에 있는 역배열 상태를 좀 발생되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안 봐도 주가 자체는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 손실이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차트는 그다지 좋진 않지만 지금 주봉 차트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시황 자체가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바닥에 온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따라서 좀 힘드시더라도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황에 대우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시황에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안철수 연구소는 뭐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주가 자체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좀 중장기 대응한다면 뭐 괜찮게 수익 전환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어지는 종목은요.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을 83,3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인데요. 현재가가 77,500원입니다. 79,500원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두산중공업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한번 살펴볼까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하염없이 좀 빠지고 있죠. 자,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뭐 이평선에 좀 안착하는 그런 시점대인데요. 좀 과매도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거래량들을 좀 살펴볼 경우에는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게 되면 매도 물량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 물량들은 그렇게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냥 시황이라든지 뭐 단기적인 악재에 의해서 좀 일시적으로 좀 과민 반응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매수가가 83,000원인데 오늘 종가가 얼마죠? 79,500원입니다. 예, 좀 아까운 측면들이 있는데 좀 그 손실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하는 것도 뭐 그렇게 썩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좀 단기적인 그 급락이 좀 손실을 많이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대에서 손절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고 뭐 추가적으로 좀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좀 정리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자, 이 종목 지금 그렇다면은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조금만 더 제가 빨리 저랑 만났다면은 뭐 어떻게 손절 처리하고 현금 확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라면은 두산중공업의 앞으로의 그 가능성들을 놓고 봤을 경우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경기 수혜하고도 상당히 맞물리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좀 힘드시겠지만은 뭐 내년 중반까지는 한번 들고 가 보시면서 좀 승부를 걸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오늘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실시간 종목 상담은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대박클럽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임현우의 기승전결 모멘텀 투자 강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검대사님 강의해 주시고 상담까지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은요, 화요일이죠. 잉크레벨 전문가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이 이어지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박클럽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